예, 두 번째 섹터 테마 그리고 종목 매매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젤이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 그 밥을 줬는데 얘가 좀 투정을 좀 부려서 조금 더 주고 왔습니다. 원래 잘 짓는 애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이 이제 젤이 실전 투자 채널이잖아요. 왜 이게 주식하는 애가 젤이 강아지 쇼트에 막 올리고 그러느냐 하는데, 원래 이게 5년 전부터 젤이 저희가 데리고 올 때부터 올렸던 원래 젤이 전용 채널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름이 젤이었고요. 주식 유튜브 올린 거는 작년부터입니다. 예, 띄엄띄엄 이제 나스닥 안 좋을 때부터 올렸던 게 작년이니까, 예, 젤이 실전 채널은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 안 드릴 때 이제 나라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게 있었는데, 뭐 똑같습니다. 미국 경기는 바로 부러지는 거 아니다, 아직 괜찮다, 이게 사실 메인이고요. 뭐 단기로 지금 긴축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어쨌든 가장 중심입니다. 네, 괜찮고요. 중국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부동산 연착륙, 내수 부양도 장기 전략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는 계속 줄이고 보겠습니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줄일 뿐입니다. 유럽은 중국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중국과 함께 계속 관찰하는 거고요. 여전히 아까 MSCI 관련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수급 기준으로 괜찮고, 우리나라 반도체든 B2B 관련 기업 투자를 봤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기회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매크로 종목 샀듯이 싸게 보고 계속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사실 조정이었고 지난주에 저점 매수하고 변곡점 맞았던 한 주였죠. 네, 그 가운데서 제 매매도 조금 있었지만 코어 종목으로 집중을 좀 해드렸던 게 메인이었고요. 자,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그 공격에 되게 특화돼 있어요. 공격을 정말 잘하세요. 특히 매수를 잘하십니다. 그 매도를 못하세요. 예, 동학 1기의 실패도 그거였죠. 저점에서 정말 용기 있게 잘했는데 올랐을 때 안 팔고 계속 장투하다가 작년 말 올해 저부터 2차전지 갈아탄 그런 동학 2기 분들이 계셨고, 지금 동학 2기로 보는 개인 수급의 특징은 매매를 되게 잘해요. 물론 그 중에서 중장투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자, 원래 축구든 뭐 수비든 그 인생이든 보면 양방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많이 따라하는 분 계시는데, 물론 제가 사이클의 타이밍은 뭐 잘 보지 않습니다만 원칙은 정말 위대한 분이라 보는데,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투자 1, 2, 3 원칙이 뭐냐면 그 잃지 마라, 잃지 마라. 물론 자금이 적어져서 나는 매일 사고 팔아야 돼, 단 몇만 원을 벌어야 돼,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그런 분은 저랑 안 맞으세요. 예, 저랑 오래 하셨던 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금액이 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전체 자산을 불리는 게 목표입니다. 예, 제가 목표방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쉬고 방어를 잘해서 손실을 줄이면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하는 시황에도 마지막에 손실 회피하기 위해서 안 좋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는 밴드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매수랑 매도를 다 말씀드립니다. 공격과 수비를 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실전 투자예요. 무조건 좋으니까 싸라 사라, 이거 사라 찌르라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일단은 우리나라 한국 개인들의, 저도 사실 성격이 좀 급합니다. 가끔 보면 제가 한번 릴렉스하고 이걸 다 본다 해도 가끔 제 타이밍이 조금 빠를 때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뭐 그런 거는 좀 애교로 봐주시고, 저도 좋아지는 과정이라 봅니다. 여전히 제 급한 성격 때문에 옛날에도 진짜 예전에 별별 안 좋은 게 많았는데 아직도 조금 제 생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타이밍상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작년에 장 안 좋았을 땐 그랬습니다. 정말 하락장 때는 제가 주도주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테마다 그때 전쟁 때문에 비료 테마, 사료 테마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하락장에는 그렇게 대응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인 계속 2차전지나 반도체나 바이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특히 8월 달에 조정장에서는 수비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변동성이 더 커지고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더욱 선택 집중을 하고 종목을 더 열심히 보면서 제가 기본 방어와 수비를 기본으로 하면서 공격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지금 박순혁 이사님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개인 수급도 마찬가지 팬덤 수급도 시장 특징이다 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는 지금 박 이사님이 계속 나와서 시장을 말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대해서. 그래서 제가 포스코 종목이나 전략을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고 나쁘고보다는 있는 그대로 봐요. 시장에 반응되는 걸 그대로 제가 시그널을 보는 거고,
되게 좋은 말 하셨습니다. 이번에 되게 좋은 말 하셨는데 박 작가님이 9번째 종목, 그동안은 8개 종목으로 포트를 짜라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9번째 종목을 얘기했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의를 좀 드릴게요. 자, 금주에 나왔던 그 전기차나 2차전지 이슈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리양이 저희가 2차전지에 줄고 있긴 하지만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다들 아시는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전기차 가격을 좀 내리고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이제 테슬라가 들어오다 보니까 딴 것들이 잘 안 팔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국에서 지금 공급 과잉을 또 줄이고 있어요. 중국에는 지금 전기차 만드는 업체가 200개 넘었었습니다. 큰 것들은 60개 이상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몇 개만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서 테슬라도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아직 살아나지 않는 중국 디플레 소비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가로 메리스를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는 지금 유럽이나 독일도 뭐 기가별로는 보니까 생산량 감소했다 하더라고요. 유럽 경제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는 미국에 더 집중할 겁니다. 제가 가끔씩 작년부터 말씀드릴 때 큰 흐름은 테슬라 꺾여다 보지만 향후적으로 좋아지는 비테슬라, 포드나 크라이슬러나 지인 같은 게 올라와야 된다 부분인데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비테슬라 전기차 쪽이.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계속 보긴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300 갔다 $200 빠져 있지만 여전히 사이버 트럭 같은 신차가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나 나오는 거 있죠. 모델 3에 대해서. 이런 것도 신차로 뭐 준 신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그러면 $200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면 뭐 2차전지 내에서 나쁘지 않는 거라 보고, 사이버 트럭 바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아직도 그 효율이라든지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2차전지 우수업체랑 많이 협력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80도 마찬가지고요. 자, 박 작가님 9번째 종목이 뭐였냐면 조금 김이 세실 수도 있는데 현금입니다. 현금.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은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성격이 급하고 공격에 특화된 우리 투자자분들은 현금을 종목으로 인정을 안 하죠. 현금 믿는 꼴을 못 봅니다. 그냥 현금을 왜 들고 있어? 다 사. 그냥 있는 거 다 사. 안 그렇죠. 가끔 제가 현금을 올해 8월 초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받을 때는 현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무조건 풀로 내 포트를 채워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박 작가님도 지금 서서 얘기를 하시죠. 이제 대주 조건을 걱정을 해야 된다.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차전지 반등을 주게 되면 현금을 10%에서 30% 뭐 늘리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랑 똑같은 견지예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이번에 포스코 DX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단기로 좋아요. 아직까지. 저는 단기로 아직 좋습니다. 제가 추매도저 시켜드렸어요. 포스코 DX도 신고가 시도하는데 이 7월 23일 나갔던 신고가 왜 시도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MSCI 연말 다음 주죠. 9월 초에 반등을 줘서 외국인 수급 괜찮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되면 제가 130만 이상에서부터는 제가 중기비중 10%밖에 안 팔았어요. 나머지 팔 겁니다. 이거 치고 더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더 사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대주 조건은 10월 전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냥 주위에도 다 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올라가면 파는 쪽으로 보고, 그 전까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확산이나 선순환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제가 단기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현금 비중 요번에 좀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도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장기금리 등락, 뭐 단기로 가기를 바라지만 나스닥 등락 있고, 엔비디아 지금 바로는 못 가고 제가 고가 분석을 해드릴 거지만 2024년에 우리한테는 정말 큰 먹거리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 제가 대형주보다는 뭐 중견주, 소부장 쪽으로 찾을 것 같은데, 제가 남은 4개월 동안 열심히 찾아서 반도체는 내년에 진짜 크게 먹을 수 있게, 올해 초에 반도체 수익 낸 것처럼 반도체로 올해 초에 2차전지 낸 것처럼 반도체 좀 찾겠습니다. 타겟이에요. 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는 금리나 당장 없다, 지금 중금리, 고금리로 가는 시대도 말하지만 저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보고 있습니다. 정권사에서도 내년 2분기에는 금리는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금리는 하기 전에는 그런 시그널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시장은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이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 미국보다 더 좋게 우리나라 보고 있는 겁니다. 틈새 시장으로. 하반기 먹거리 반도체와 포함해서 분명히 될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큰 것들은 이제 세 개를 말씀드리고 있죠. 매매도 말씀드리고 타이밍이나 그 정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종목 발굴 될 겁니다. 예, 분명히 될 거고 여기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제2 아편 전쟁이라 해서 뭐 펜타닐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그 마약에 대한 중독 사회적인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비보존을 제가 용돈 소액 투자라 해서 아직 몇 개월 들고 있어요. 그때 10,000원대 초반 12,000원대인데 지금 9,000원대 왔다 갔다 하죠. 빠져 있지만 작년도 그랬어요. 분명히 저는 이거가 컨텐츠가 있고 이런 바이오 흐름 내에서 개별주로 봤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적게 용돈 투자하는 거지만 가지고 계시면 최소한 3만 원 한 번 더 시도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가지고 계시고요. 개별 투자입니다. 많은 비중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예, 제가 이번에도 233740 같은 코스닥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장이 나쁘다 해서 우리가 종목도 보지만 오히려 종목보다 더 좋은 게 지수예요. 환율이나 지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를 맞추게 되면 레버리지는 지수를 항상 이깁니다. 알파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게 레버리지 ETF예요. 자, 코스닥이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더 강했습니다. 예, 더 강했고 요번에 저희가 7월 말 2차전지 바닥 찍을 때 고가 저가 밴드를 만들었는데 이건 미국 덕분에 살짝 깨졌죠. 하지만 제가 추가로 이 언더슈팅이라 말씀드렸고 지난주 3번 나눠 샀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충 일단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이제 수익권이지만 단타 치는 것보다는 이번에 잘 잡은 분들은 좀 더 가져가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코스피는 반도체 때문이다 보니까 이 정도 잡으셨을 것 같은데 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들고 계세요. 이 정도에서 바닥 밴드 나왔습니다. 예, 반도체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환율은 지금 좀 빠졌죠. 예, 1340원 갔다가 지금 1320원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26160도 뭐 수익권일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때 샀을 거예요. 평균 한 번, 두 번, 세 번 샀기 때문에 이때 평균 단가 6,500원 되실 겁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 갈 거라 보고 한국 증시를 좋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1200원대 한 7300원 400원대 최소한 20% 이상 그 정도를 보고 매크로 ETF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언급 드렸어요. 자, 그 외에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주력은 아니지만 엔터주다, 중국 관련 로봇, 전력주, 에스테틱과 개별주를 말씀드릴 때 있죠. 이런 것들은 전체 메인은 아니지만 적은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섹터와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적당량만 재미로 비중 실으시면 됩니다. 자, 금주의 종목 매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삼형제를 계속 말씀드렸고 포트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에코프로를 제가 8월 달에 이것만 매매된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매매를 많이 했어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큽니다. 시장 중심이고 외국인 수급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어제도 샀어요. 126만원에 한번 샀습니다. 저희가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았어요. 그렇게 계속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125만원에 팔고 126만원에 샀어요. 뭐 팔았는데 왜 비싸게 사냐? 그런 거 없어요. 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126만원에 사서 다음 주 좀 늘어보시죠. 단기로 그렇게 했고 에코프로 H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단기 수급 쪽으로 특별함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제가 10만 초반 중반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받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매기 흐름 보이기 때문에 요런 데서 반등을 주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래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은 수주 뭐 썰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와야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내에서 많이 빠졌고 30만원 초반에 저가 매수 해드렸고 이제 수익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0만 중반 넘어가면 40만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보고 팔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단기 주력 포트로 들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제가 바이오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JW 중요지가 매매했었잖아요. 14% 먹고 팔았고 이번 주는 유한양 좀 샀어요. 근데 뭐 빠지는 것 취하면 지금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인가 74,000원대 샀어요. 왔다 갔다 했지만 안 팔았어요. 이때 한 7% 난 안 팔았고 지금 조금 수익 나 있는데 또 신고가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보기 때문에 신고가 근처되면 제가 반 정도 팔 수 있지만 홀딩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HPSP도 제가 일부만 다는 아니지만 제가 반도체 매매용으로 좀 들고 있었는데 좀 물려 있었잖아요. 38,000원대 있다가 이게 3만원까지 빠졌는데 요번에 제가 33,000원대 조금 산 데가 있어요. 평균 단가 한 35,000, 6,000원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영업이익률
기술력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게 보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는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비중은 뭐 많진 않아요. 자,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이렇게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시장은 예상대로 변곡점이 좀 나왔다 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 지나갔지만 미국 장기금리가 아직 안정은 안 됐어요. 중국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말씀드렸고, 수급 덕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개인 수급 특징이나 코어 종목으로 선택 집중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수익 보호할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조금 변화되는 걸 보시면서 주말 잘 쉬시죠.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